전쟁의 새벽, 모크라에서 폴란드 기병이 독일 전차와 맞서며 운명을 건 첫 충돌이 시작된다.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격전을 통해 빠른 승리를 노린다. 모크라 지역은 숲과 철도가 방어에 유리하며 폴란드 기병은 이를 활용해 유연한 전술을 준비한다. 보리니아 기병여단, 수천 명 병력, 필리포비치 대령 지휘 아래 전투 준비를 마친다. 독일 제4 기갑사단, 수많은 전차와 함께 모크라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진한다. 이른 아침, 독일 포병이 사격을 시작하며 폴란드 방어선을 향해 포탄이 쏟아진다. 포격 이후 독일 전차가 전진하지만 정교하게 배치된 대전차 화력에 의해 저지된다. 폴란드 기병은 돌격하지 않고 기동 보병처럼 싸우며 지형을 활용해 방어를 유지한다. 독일의 첫 공격은 실패하고 여러 전차가 파괴되며 병력은 재정비를 강요받는다. 독일 지휘부는 전술을 수정하고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며 모크라 방어선을 돌파하려 한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독일 전차는 강력히 전진하며 포병 지원 아래 방어선을 향한다. 폴란드 대전차포가 연속 사격하며 여러 전차를 명중시키고 독일의 진격을 늦춘다. 독일 전차는 철도를 넘으려 하지만 지형과 정확한 사격에 의해 저지된다. 독일군은 보병을 추가 투입해 전차를 지원하며 숲으로 진입해 포위하려 한다. 폴란드 기병은 빠르게 대응하며 유연한 방어로 숲속 공격을 저지한다. 독일 공군이 등장해 폭격기로 공격하며 폴란드 방어선에 큰 압박을 가한다. 폭격 속에서도 폴란드군은 진지를 유지하며 전차를 계속 격파하고 공격을 저지한다. 두 번째 공격도 실패하며 독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상황 재평가를 위해 멈춘다. 독일 지휘부는 다시 공격을 결정하며 추가 병력을 동원해 방어선을 반드시 돌파하려 한다. 한편 폴란드군은 방어를 강화하며 다가올 결정적 공격에 대비한다.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독일 포병이 격렬히 사격하며 전차와 보병의 진격을 지원한다. 독일 전차는 더 깊이 진입하며 더 긴밀한 협력으로 중앙 방어선을 돌파하려 한다. 일부 독일 부대가 전선을 돌파하며 포위 위험이 커지고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진다. 폴란드 지휘부는 국지 반격을 명령해 돌파를 막고 전선을 다시 봉쇄하려 한다. 대전차포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더 많은 독일 전차를 파괴한다. 독일 전차는 숲과 철도 지형에 갇혀 기동성을 잃고 쉬운 표적이 된다. 독일 공군은 계속 폭격하지만 목표 분산과 강한 방어로 효과가 줄어든다.
수시간 전투 후 독일군은 약화되고 많은 부대가 큰 피해를 입는다. 폴란드 기병은 하루 종일 진지를 지키며 더 강한 기계화 부대를 막아낸다. 하루가 끝날 무렵 독일군은 모크라에서 철수하며 많은 파괴된 전차를 남긴다. 철수 후 독일군은 불타는 전차 잔해를 남기며 큰 실패를 드러낸다. 폴란드군은 전장을 점검하며 피해를 평가하고 긴 전투 후 진지를 강화한다. 독일군은 수십 대 전차를 잃고 많은 병사가 피해를 입으며 모크라에서 큰 손실을 본다. 한편 폴란드군의 피해는 비교적 적었으며 효과적인 방어와 지형 활용 덕분이었다. 모크라의 승리는 전격전의 속도를 늦추며 다른 폴란드 부대에 귀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이는 초기 전쟁에서 기병이 현대 기계화 부대를 격파한 드문 사례 중 하나였다. 기병을 기동 보병처럼 활용한 전술은 효과를 입증하며 현대전의 편견을 깨뜨렸다. 그러나 이 승리는 국지적이었으며 폴란드 침공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후 독일군은 여러 방향에서 계속 진격하며 폴란드 방어군을 점차 압도한다. 모크라 전투는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상징이 된다. 모크라 전투는 군사 보고서에 기록되며 독일 기갑부대의 예상치 못한 실패로 평가된다. 독일군은 이 실패로 인해 전차와 보병 협력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했다. 폴란드에게 이 승리는 사기를 높이며 더 강한 적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투 후 보고서는 대전차포의 효과를 강조하며 전차 저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한다. 숲과 철도 지형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폴란드군이 효과적인 방어 지점을 만들게 했다. 이 전투는 폴란드 기병이 전차에 돌격했다는 잘못된 신화를 반박한다. 실제로 기병은 기동 부대로 사용되며 방어와 반격에서 유연하게 운용되었다. 모크라는 적절한 전술이 기술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그럼에도 독일은 더 큰 병력과 다방향 공격으로 전체적으로 우위를 유지한다. 모크라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폴란드 붕괴로 이어지는 사건이 펼쳐진다. 모크라 전투 소식은 퍼지며 선전의 상징이 되어 폴란드 국민의 저항 의지를 고취시킨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폴란드군은 점점 커지는 공격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의 공군과 기계화 우위는 점차 효과를 발휘하며 모크라 같은 저항을 넘어선다. 몇 주 후 폴란드는 여러 방향에서 진입한 독일군에 의해 포위 상황에 놓인다. 모크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군은 점차 압도되며 전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9월 중순이 되자 폴란드군은 여러 전선에서 후퇴하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한다. 결국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침공으로 분할되고 국가가 붕괴된다. 돌아보면 모크라는 준비와 강한 전투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전술적 승리였다. 이 전투는 전쟁이 기술뿐 아니라 전술과 지형, 그리고 인간의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모크라는 역사에 남아 최종 패배 속에서도 기억될 승리의 순간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